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91번째 이야기. 산악훈련장에서 7. 대민지원. 화목 작업을 한 다음 날인 6월 4일 금요일 아침에 교육 집합을 했는데 또 중대장이 오늘 일정을 전했습니다. 각 소대별로 모내기에 자신 있는 사람 4명씩 차출해라. 그 인원은 대민 지원을 나가고 나머지는 어제처럼 태권도를 한다. 우리 수경제 앞에는 다랑 인원들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모내기를 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중대장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의 계산을 했습니다. 어제 사역병으로 남았다가 지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대민지원인데 나가도 손해될 것 없다는 생각이 얽혀서 치열한 갈등을 했는데 어느새 나는 대민지원 사역병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 중에 가장 선호하는 사역은 바로 농사일 대민지원이었습니다. 일하기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농사일 대민지원은 힘들게 일하는 것 이상의 반대급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맛있는 사제 음식과 막걸리 등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부대 내에서 하는 사역은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결국은 짬밥에 재수 좋아야 건빵 정도 먹을 수 있지만 대민지원을 나가면 푸짐한 사제 음식에 막걸리를 마음껏 마시고 일을 마치면 사제 담배도 한 갑씩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산골짜기이고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평상시 대민지원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새 대민지원 사역병 속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중대에서 16명의 사역병이 정해지자 어제처럼 나머지 병력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웅진이로 내려갔고 우리들은 대대 CP로 내려가서 다른 중대 사역병들과 함께 집합을 했습니다. 잠시 후 대대 참모 한 사람이 나오더니 우리를 데리고 논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논들은 우리 수경제 앞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우리가 가니 그곳에는 이미 서너 명의 농부들이 계셨습니다. 대대 참모는 우리들을 10여 명씩 분배하여 각 농부들에게 인계해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모내기 할 여러 집에 분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각의 농부를 따라 흩어졌습니다. 내가 속한 조가 따라간 농부의 논은 선정사 앞에 있었습니다. 논에 가보니 이미 모는 다 쪄다가 논에 던져 놓은 상태였고 우리들은 곧바로 모내기에 투입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우통을 벗고 러닝 차림에 체육복 바지를 걷어올리고 양말을 벗어놓고 맨발로 논으로 들어갔습니다. 논에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느낌은 너무 차갑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6월의 논물은 따뜻한 느낌이 들지만 이곳은 역시 삼형산 차가운 물이라 그런지 얼음장같이 찬 느낌이 발을 통해 머리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수경제 앞냇가에서 목욕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 느낌은 발바닥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논바닥은 거의가 자갈밭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썰애질을 하고 물을 대서 일반 논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발바닥에 밟히는 것은 모두가 자갈이었고 때로는 칼처럼 날카로운 돌들도 밟히곤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 아저씨들이 모두 양말을 신고 논에 들어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발바닥 다쳐요. 양말 신고 들어가야 해요. 농부들은 충고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며 모를 심었습니다. 산악을 누비는 노도용사가 그까지 자갈론에서 모내기 한다고 양말까지 신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갈로는 발바닥이 아픈 것뿐 아니라 모를 심을 때도 손가락 끝이 돌에 닿으면 짜릿한 아픔이 전해오곤 했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 위치한 이곳 논들은 다랑이 논들이고 크기와 모양도 워낙 자유분방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내기는 줄을 띄우지 않고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줄을 맞춰 심는 시기였습니다. 주인 농부가 논 가장자리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모를 심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그것을 기준 삼아 심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민 지원을 하면서 가장 기대를 하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제 음식으로 차려주는 새참과 점심 식사입니다. 그러나 이날의 대민 지원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수경지로 올라가서 다른 병력들과 함께 군대 짬밥을 먹은 것입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긴 아주머니들이 웅진이 마을에서 밥을 해서 올라오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려가서 먹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오전 오후 새참 시간에는 막걸리와 더불어 간단한 사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특히 오후 새참으로 나온 국수는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모내기는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아니, 더 이상 심을 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높은 산자락 사이의 계곡인지라 벌써 산그늘이 드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부 아저씨는 수고했다며 감사 인사와 함께 사제담배 한 갑씩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들은 대대 CP로 올라와 인원 점검을 하고 다시 중대로 올라와 복귀 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민 지원을 마쳤습니다. 대충 씻고 텐트로 돌아와 누우니 발바닥과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바닥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통 긁히고 찍힌 자국이 수두룩했습니다. 손가락 끝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후유증이 심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을 자고 나니 증세가 악화되어 걷기도 힘들 만큼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이날은 토요일이었고 오전은 어젯밤 야간 교육으로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까지는 휴일이라 별도의 일정 없이 휴식할 수 있어서 텐트에서 쉬면서 통증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혹 상처가 덧나 고생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는데 논이 깨끗한 물이라 그런지 다행히 덧나지 않았고 2-3일 지나고 나니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웅진리 골짜기에서의 대민 지원 모내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의 농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100